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올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시급하고 또 이 일은 누구를 가릴 수 없는 남녀노소 모두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하고 앞으로 지구의 인류의 미래가 달린 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이 지구가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 활동에 의해서 그것이 뭔가 가중되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지 그 두 가지의 원인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그 대책은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다가 다음 백과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다음 백과 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맨 나중에 제 개인 소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범은 이산화탄소, 흔히 알고 있는 메탄가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구 온실 효과를 점점점 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그동안 과학자를 중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고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급격히 바뀌고 있고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한편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편에서는 실제로 가뭄이 계속되는 이상한 현상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겠지. 내 하나쯤 하느라고 이것이 막아질 일이냐 이렇게만 본다든지 또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구 전체가 모든 사람이 인간 전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희생해서 할 게 뭐냐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는 사이에 점점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점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온난화는 저위도보다 고위도 지방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극지방 빙하가 녹아 내린다든지 또 알프스라든지 히말라야의 만년 빙하가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눈에 띄게 늘어나진 않지만 이것이 해수면 상승을 조금씩 시키고 있는 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워낙 미미하게 1년에 불과 몇 센치 정도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에게 그 해악이 그 피해가 다가올 것 같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수면 상승이 하나의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전체 지구 전체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특히 사계절이라든지 적도지방의 열이 극지방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면서 그동안 유지되었던 모든 균형이 기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게 파괴되고 그 자연스러움의 모든
미세한 그런 흐름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실제로 상승되고 있는지 그것을 과학자들이 세밀히 살펴본 결과 그동안 이 지구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기온이 실제로 지금보다 오히려 낮은 시기에 있었고 오히려 간빙기로서 기후가 점점점 낮아지리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도 6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온이 그 이후로부터는 급격히 상승되고 있다는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50년간의 평균 기온은 매 10년마다 0.13도씩 상승하여 지난 100년간의 상승폭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최근의 10년은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10년이었으며 1998년은 지구 평균 기온 최고값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과 2005년은 지구 평균 기온 두 번째의 급값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 들어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고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쏟아내곤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년보다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역은 강물이 더 불어나고 근처 해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하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반면에 집중호우가 없었던 지역은 근처 해수 온도가 상승하여 적조 현상, 녹조 현상을 유발하여 해중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8월 한 달 동안 서울 지역에 그동안 기상 관측이 시작되기 이후 이래로 가장 많은 비가 400mm, 500mm를 넘는 비가 집중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저 어쩌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구온난화의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변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상은 대부분 지구온난화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원래 온대와 냉대가 적절하게 3만4온 기온으로서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였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높아져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열대 기후 때문에 기후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스콜슨 강수입니다. 스콜슨 강수라는 것은 장마철에 하루는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또 하루는 햇빛이 쨍쨍한 징검다리식 폭우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국내 기상청 관계자와 기상학계의 일부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엘니뇨 새로운 형태인 엘니뇨 모도키 현상 탓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엘니뇨 모도키 현상은 기존 엘니뇨 현상과 달리 대서양에 평소보다 더 많은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새로운 엘니뇨 현상을 일컫는 말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후가 급변함으로써 스콜성 강수가 일어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모도키는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경험하고 있는 온난화는 인류가 20세기에 경험한 것이나 과거 만 년 동안 경험하였던 어떤 온난화보다도 훨씬 강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류에 미칠 영향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온난화에는 불확실성도 큽니다. 우선 이산화탄소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 농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연구기관에 따라서 다양한 온난화의 규모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 파괴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불확실한 문제이며 각 국가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확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온난화에 대한 비판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고 또 기업적인 대책, 또 개인적인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모두는 지구온난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제대로 실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당장 그 막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한계가 무엇인지까지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순환과 지구 온난화의 이 그림을 보면 이 탄소 순환에 대해서 천재 교육에서 잘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대부분 이산화탄소라든지 또 그 밖에 원래 자연에 있었던 화산 활동이라든지 또 산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동식물들이 살아가면서 저절로 내는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연은 자연스럽게 또한 감소시키는 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녹말로 저장하는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비율이 잘 어느 정도는 맞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순환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현상이었으나 지구의 온난화가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정대되고 그것이 점점점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여 온실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탄소는 생물이 호흡할 때 또는 화산기체가 뿜어져 나올 때 화석연료가 탈 때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권에 방출되게 됩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으로 식물에 흡수되고 동물과 식물의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로 다시 분해되어 대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동식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 오랜 기간 지나면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화석연료 속의 탄소가 대기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탄소는 지구계의 물, 생물권, 또 땅, 또 대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구 전체의 각권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방출된 온실 기체 증가가 원인이 되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증가입니다.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 대기권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온실 효과가 커지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 사용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그로 인해서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바닷물 온도를 높이고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폭우가 쏟아지거나 가뭄이 지속되는 등의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에 따른 해수의 열 팽창과 빙하가 녹아내리는 효과가 더해져서 전 세계의 해수면이 상승하여 육지의 넓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영향을 받아서 사과의 재배 지역이 원래는 대구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강원도까지 재배 지역이 넓혀지고 있고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어종이 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그 오복이라고 부르는 고기가 원래는 제주도 남단에서 잡혔는데 지금은 동해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강우와 홍수, 폭설 등의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 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생에너지란 햇빛, 물,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각 국가가 특히 선진국은 치킨 게임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대로 계속 누군가가 나는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설마 하겠지 하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나는 하지 않고 남에게만 기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멸망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스스로 지금 달리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고 멈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는 이기주의적인 욕심이 문제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공장이 가장 많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선진 강대국이 그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 1, 2위의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1, 2위에 해당하는 강대국들이 바로 이런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등의 자국 중심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설마 내가 잠깐 몰래 태우는 이 쓰레기가 설마 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과 같고 또 쓰레기 봉투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돈을 좀 아끼려고 몰래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행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두가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의 이탈 행위는 전체에게 가중된 힘을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소, 닭, 돼지 고기의 소비량을 줄여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에도 앞장서야 되고 또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습관을 기른다든지 근무 조건에 정장보다는 간편한 복장을 함으로써 냉장고를 또는 뭐 여름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기구들을 사용을 줄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이 에너지를 전기를 내기 위해서 탄소 특히 이산화탄소를 가장 발생을 많이 시키는 석탄을 떼고 또 석유를 떼는 그걸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내가 전기를 절약함으로써 그 생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국가 간의 조약이나 무역 거래의 탄소 거래제를 강제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해야 됩니다. 탄소세를 거두고 그 돈으로 녹화 사업과 재생 산업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탄소제를 기한으로 탄소 제로 기한을 앞당겨야 합니다. 획기적인 탄소 제로 정책을 위해서 연구 기술 개발에 장기적이고 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태양 전지차라든지 수소차,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에너지 절감 장치를 또 고효율 축전지 등을 개발하도록 기술력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집에다가 옥상을 녹화 사업을 한다든지 또 크게는 사막을 녹화 사업하는 나무를 심는 사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또한 이런 개인적인 노력이 가중 여러 가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개인 소비자는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는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제품에 탄소 제로 운동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그 제품에 다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장에 기재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잘하는 소비를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산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사막지방의 태양광 시설과 담수화 시설 등 개발하고 또 나무를 심어 갖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아마존 강에 많은 열대림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도 많은 열대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대림은 바로 지구의 흡파 역할을 하고 이산탄소를 가장 많이 포집하는 하나 역할을 하는데 이런 나라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들이 나무를 삼림을 베어서 벌채를 하여서 외국에 수출한다든지 이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최근에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 간 협약으로서 1997년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 협약 제3차 총회에서 채택한 것이 바로 교토 기후 협약입니다. 교토 의정서라고 합니다. 2005년 2월 16일에 공식 발효되었고 그때 의무 이행 대상국은 38개 나라였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들이었는데 이들 국가는 1990년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효율적인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 제도와 공동 이행 제도, 청정 개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교토 의정서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 세계 경제가 퇴보한다면서 2001년 3월에 탈퇴하여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이 현실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우리들이 3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3도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도가 실제로 오르게 되면 해양 대순환이 멈춰서 지구가 사막화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한편 생물의 멸종으로 인류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50년까지 지구의 인구가 100억 명으로 불어나고 여기에 후진국의 산업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편리성을 추구하는 인류의 활동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산업화는 더욱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하게 되는데 기업에서는 여기에 주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유리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것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토 의정서에서 보면 온실가스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산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6가지가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지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이 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탄소는 화석연료를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불을 떼음으로써 산업화 공정에서 주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메탄은 폐기물이라든지 농업, 축산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아산화질소는 우리가 나무를 태울 때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소불화탄소는 냉매 용제로서 많이 사용되는데 발포제라든지 세정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불화탄소는 냉동기라든지 소화기, 세정제에 사용될 때 많이 배출이 되게 되고 육불화황은 SF6라는 걸 말하는데 충전기기, 절연가스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배출하고 있는지를 보면 세계 7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비부속 나라로서 1국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장된 국력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고려해서 2009년도에 2020년 배출 전망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 목표를 설정해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목표는 IPCC가 권고한 최고 수준이며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국가 적정 감축 행동 등록부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는 개도국의 감축 행동을 국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중재안으로 평가받으며 2010년 칸쿤 협의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0년 칸쿤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는 개도국의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는데, 치열한 유치전 끝에 2012년 10월에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의 재원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에 개최된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기후 재원 세션의 공동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기조연설에서 GCF에 최대 1억 달러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가 GCF 초기 재원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 덕분에 주요국들의 출연이 잇따라 지난 7월 말에 현재 GCF 재원은 당초 목표 100억 달러를 넘어서 102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11월에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와 2위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후변화 체제를 보이콧해온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수준의 26에서 2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선발 개도국의 좌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2030년 이후에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인 한국도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우리의 산업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에도 기여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기후변화 위협이 커짐에 따라 변환하고 쾌적한 기후 환경을 누리는 것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및 지역, 기업, 정부가 기후 변동성 및 온난화에 적응하고 위험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기후나 환경은 공공재적인 특성이 강하므로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투자 및 지원 정책 하에 한국 기업이 보유한 제조, 경쟁력, IT 기술 등의 강점을 활용해 기후 관련 변화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전 지구적 차원의 방안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IPCC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평균 기온의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대 70%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경제 규모에서 전 세계 15위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1.52톤으로 OECD 국가 중에서 7위이며 배출량 증가 추세는 연평균 3.9%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토 의정서 체제 하에서 비자발적 감축국에 속해 있었으나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하여 저탄소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배출권을 서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회사가 배출한 그것을 실제로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만큼 다른 기업체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허용량보다 더 감축에 노력하는 것을 초과 배출한 기업체가 사고 파는 이런 문제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원활하게 위해서는 이 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2014년 1월에 한국거래소 KRX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했고 2015년 1월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정해서 거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배출권 거래제 협의회 온실가스 배출권 바로 알기 세미나 등을 운영하면서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6월 달에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로 상향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에 합의를 했고 이 2도시는 기후변화의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2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187개국이 COP1을 앞두고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표명하는 INTC를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6에서 28%를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스위스는 30년까지 1990년 대비 50%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30년까지 2005년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내지 65%를 감축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많은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에 대해서 비교도 제가 해보았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여기서 다 밝히기는 시간상 어렵고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목표를 발견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참여할 것인지도 그 목표뿐만 아니라 나의 지향점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북극곰이 이 빙하가 녹음으로써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북극곰의 눈을 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이기심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